남자든 여자든 평생 배우자에 대한 태도는 결국 노년에 돌아오고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차없이 늘어나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입니다. 노후의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나날이 더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흔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정이 아니라 연민과 정 때문에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40대 부부는 헤어질 수 없어 함께 지내고 50대 부부는 서로의 백발과 주름살을 안타까워하며 동거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60대 부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 서로가 필요하고 70대 부부는 평생 함께 해준 배우자 덕분에 감사하게 산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많은 여성들이 100세 인생에서 남편을 귀찮게 여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60, 70대 은퇴 부부는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한 여성의 약 절반은 남편과 보내는 4시간 10분을 줄이고 싶고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100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관계에서 남편은 왜 아내에게 골칫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남성들은 3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일부 사람들은 아내가 그렇게 느끼는지 몰랐다고 놀라워합니다. 두 번째는 그럴 줄 알았다고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어도 내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반항하는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의 절반 이상이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는 서로의 배우자 만족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은퇴할 때 남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남편들이 하루 종일 식사를 돌봐달라고 요청하지만 정작 함께 어떤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온종일 유튜브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남편들도 있어 부부관계에 소통과 교제가 부족해집니다. 이런 상황은 여성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은퇴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성들은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외출을 하고 취미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스트레스와 고난을 겪었고 자녀들은 엄마만 평생 희생했다고 생각해서 섭섭해하는 남편도 많습니다. 아빠가 집 밖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간과합니다. 집에서 온종일 밥만 먹기보다는 함께 여행을 다니며 취미를 공유하고 의식 있는 대화와 요리 체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피곤함이나 게으름과 같은 변명을 찾아 변화에 저항합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일단 결정을 내리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여가 시간을 제대로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은 느낌이 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은퇴 후 적응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때로는 어색하거나 압도되어 궁극적으로 TV, 아내, 집에서 돌보는 계란은 3가지에만 시간을 보냅니다. 이 현실은 성취감과는 거리가 멀고 남편에게 무력감으로 이어지며 반면 아내는 남편이 인생의 동반자라기보다 직장 상사를 닮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고 이제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아내들이 특별히 환영해주지 않는 것 같고 재정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아내도 휴식을 원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와 계속되는 갈등은 별거나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힘들 때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배려를 보이는 남편들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반면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고수하며 아내를 하인이나 식모로 대했던 남편들은 노년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따르면 혼자 살면서 고독사하는 사람들 중
할아버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들은 다양한 집안일을 할 수 있지만 많은 할아버지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백발의 노부부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은 아름다운 감정이 들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처럼 오래오래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갈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 게 불가능한 걸까요? 조금씩 양보하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희생을 치르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노부부의 삶의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놓쳤던 대화를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 옆집 부부를 포함하여 이웃과 사귀어 보십시오. 또한 퇴직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도전적인 단계입니다. 남편이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아내도 가사일에서 은퇴할 나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모두 자신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때론 남편이 밥을 차려주거나 하루 동안 청소기를 돌려보세요. 많은 것들이 더 좋게 변할 것입니다. 친구가 수십 명 있는 것보다 편하고 즐거운 배우자가 있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의 소중함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순간은 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배우자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단 3분 동안 부부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 것인지 이혼하게 될 것인지를 95% 이상의 확실성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비교해 봅시다. 그들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많은 공통점을 공유했습니다. 둘 다 훨씬 더 어린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톨스토이는 16세 연하의 여자와 결혼했고 도스토옙스키는 26세 연하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아내를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아내가 내조를 잘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 유명 커플은 결혼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톨스토이는 그의 유명한 작품 안나 카레니나에서 행복한 결혼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행하다고 썼습니다. 반면 도스토옙스키는 결혼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행복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들의 상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나요? 소피아와 톨스토이의 결혼은 말년에 비극적이고 불행하게 끝났고 도스토옙스키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그의 사랑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결혼에 대해 어떤 견해를 지지할까요? 이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한 학자가 있습니다. 관계 아인슈타인으로도 알려진 존 고트만 박사는 거의 50년 동안 3,600쌍 이상의 커플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상호작용을 단 3분만 관찰해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 것인지 이혼할 것인지를 95%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과학자는 도스토옙스키의 견해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커플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호감도와 친밀도가 높으며 흔히 우호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부부의 눈 색깔, 크기 및 선호도와 같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러한 애정을 발전시켰습니다. 박사는 이것을 사랑 지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꿈꾸는 것, 두려워하는 것의 지도가 있고 행복한 커플은 서로의 이러한 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나 이혼으로 귀결되는 불행한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잘못 알거나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맨스가 아닌 우정과 우호적인 감정이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정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커플이 의사소통하는 방식, 특히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대화 방식입니다. 행복한 커플은 그런 대화에 참여하며 서로에게 잘 맞춰집니다. 반면에 불행한 커플은 파트너의 대화와 관련 없이 거리가 멀어지거나 말다툼이나 조롱이 수반되는 대화를 나눕니다. 따라서 대화 스타일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관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정함과 친밀함의 본질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화 방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행복한 커플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함께 살다 보면 성격, 가치관, 배경이 다른 것이 당연하고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행복한 커플은 갈등을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처리합니다.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는 반면 불행한 부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폭발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특히 사용하면 결혼 파탄으로 이어지고 종종 별거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4가지 의사소통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비판입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래? 왜 맨날 이러지와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방어적입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당신도 그랬잖아.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하거나 정당화합니다. 세 번째 스타일은 경멸로, 무례함, 조롱 또는 너 주제 파악이나 해라. 와 같은 비하 발언이 특징입니다. 이 스타일은 종종 다른 사람을 하인 취급 또는 아이처럼 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 스타일 중 최악인 담쌓기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고 존재를 무시하고 대화 도중에 전화를 끊는 등의 유사한 행동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행복한 커플은 서로의 꿈을 알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불행한 부부는 서로의 꿈을 알지 못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스토옙스키의 경우 그의 아내 안나는 남편이 많은 빚과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남편의 작품을 홍보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부부는 같은 꿈을 공유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지원했습니다. 그에 반해 톨스토이의 경우는 점점 더 종교화되면서 자신의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농노들에게 나누어 주고 소박한 시골 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선택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부양해야 할 13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아내 소피아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끊임없는 의견 불일치와 갈등으로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를 떠나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존중하는 것은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깜짝 이벤트에 의존하는 대신 매일 작은 방법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20초 동안 배우자의 손이나 발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굿모닝 잘 잤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약속이나 일 때문에 집을 나설 때는 서로의 마음과 체온의 따뜻함을 느끼며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서로를 껴안아주세요. 저녁 식사 후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이 어깨, 손 또는 발 마사지를 제공하면서 제스처를 30초로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에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육체적인 스킨십을 가집니다. 피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방법으로 사랑을 자주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축적하고 키워 갈등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노년의 소중한 남은 시간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벽을 쌓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후회가 쌓이는 것을 피하고 갈등에 직면했을 때 사려 깊고 부드럽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꿈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폭풍우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부부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종종 비참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괴로움 속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보답하지 않으면 분노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결혼 문제를 다루는 어려움과 황혼 이혼 없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사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애정과 친밀감을 키웁니다. 둘째,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싸움을 피하고 무분별하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꿈을 알고 지원하고 함께 공유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계에서 이러한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몇 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